안녕하세요. 시언어 비전공자 스터디 3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자료 유형에 따른 입출력과 아스키 코드까지 간단하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복습 및 주의사항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를 받으면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류가 나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서 주의사항과 여러분이 많이 겪으신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전처리기 샵 include stdio.h입니다. 일단은 stdio.h는 철자가 틀리면은 무조건 오류가 나고요. 전처리기는 전에 처리한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처리한다라는 건데, stdio.h 전처리기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되는 그런 전처리기입니다. 이거를 사용을 안 하면은 그냥 그 변수 선언부터 printf까지 전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라서 꼭 선언을 해주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장 마지막에 세미콜론 붙이는 겁니다. 제가 1주차에서 얘기했었는데 공대에서는 뭐 문장을 쓸 때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안 붙이는 경향이 있다, 막 이런 농담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세미콜론을 붙이시지 않으면은 그냥 엔터를 쳤을 때 탭해서 이렇게 공간이 비는 그런 것도 없어질 때도 있고 그냥 일단 오류가 나요. 왜냐면 이제 그 세미콜론 자체가 문장이 하나가 끝났다라는 걸 의미해 주는데 문장이 끝나지가 않으니까 컴퓨터가 이해를 못하는 거겠죠. 그다음 문자는 무조건 작은 따옴표 안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냥 문자를 작은 따옴표 안에 넣지 않고 선언할 경우에는 이게 문자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작은 따옴표 안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단 출력값을 나타내려고 하려면은 F5를 눌러야지 출력 그 값이 나와요. 그리고 만약 실행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오류가 난 겁니다. 보통 이제 코드 창에서 빨간 밑줄 또는 초록색 밑줄로 밑줄이 뜨는데 그 부분이 전부 오류가 난 거고, 제가 지금 밑에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지금 이 출력이라고 돼 있는 밑에 창에, 어,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변경하는 중입니다 이외에 다른 문장이 뜨면은 그건 거의 다 어떤 오류인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오류를 고치는 것을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코딩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오류가 났는지, 어떤 빨간 밑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시고 여러 번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안 된다는 이유로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답변은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교수님처럼 수업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같이 스터디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과제는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디버깅 해보시고 제 강의를 좀 끝까지 제대로 들으셨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창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썼던 비주얼 스튜디오 창인데, 일단 출력 창에 보통 오류 사항이 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솔루션 탐색기를 한번 봐볼게요. 솔루션 탐색기를 보면은 솔루션 ch4 솔이라고 제가 이제 솔루션 자체를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가장 큰 집합인 솔루션인 거고요. 밑에 1, 2, 3 얘네들이 이제 다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분 이제 그 과제 검토를 하면서 오류가 난다라고 했던 게 프로젝트 하나에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루션 안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을 만드시면은 이 소스 파일들끼리 서로 변수, 함수 등 여러 가지를 다 공유를 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안에다가 소스 파일 1을 만들어 놨고 여기 2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x 변수를 3이라고 지정을 하고 여기 x 변수에는 5라고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소스 파일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이지만 얘네는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제를 만드실 때는 무조건 솔루션 안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5를 눌러야 출력창이 나온다고 했는데 가끔 보면은 내가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고서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얘의 출력창을 보려고 했는데 계속 첫 번째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 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변화시킬 수 있는 사항들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이라고 돼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거를 누르시면은 F로 눌렀을 때 출력창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걸 원하시면 두 번째 거에서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F를 누르시면 두 번째 거 출력창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여섯 번째는 저번에 했던 복습이에요. 일단은 정수, 실수, 상수에 따라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수의 경우에는 int, 실수는 float 또는 double, 상수는 char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 출력을 할 때는 %d, %f, %c 또는 %s로 다릅니다. 근데 이제 과제를 하다 보니까 %s를 많이들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s는 배열 또는 포인터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수가 아니라 문자죠. 또 이제 문자 찰로 해서 만약 내가 C라고 변수를 만들어줬으면 무조건 제가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2주차 과제를 보니까 이걸 가장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하나만 들어갈 수 있으면은 여러 가지를 원할 때는 다 하나하나 쪼개서 변수를 여러 개를 선언을 해서 출력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이제 배열을 배우길 원하신다라면 아직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어, 적어도 2학기까지는 공부를 하셔야지 배열 포인터까지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이제 변수의 값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intf를 많이 사용하신 것처럼 다음으로 이제 변수의 값을 입력하는 걸로는 scanf를 사용을 해요. 출력창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변수에 저장하는 걸로 저희가 F5를 누르면은 검은색 출력창이 뜨죠. 그때 이제 여기에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 입력한 값을 우리가 미리 선언한 변수에 저장을 하는 그런 거입니다. 이제 예시 하나부터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메인문 안에 있는 것들인데요. int x라고 저희가 이제 x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줬어요. 그럼 x는 지금 int이기 때문에 정수를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리 여기다 x에는 3이다 라고 넣어주는 게 아니라 scanf로 직접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scanf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intf랑 비슷한데요. 다운표 안에는 우리가 입력받을 정수에 대한 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x에 받을 거기 때문에 x를 써주는데 정수와 실수의 경우에는 앞에 이 기호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거 안 빼먹고서도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자의 경우에는 굳이 붙이지 않아도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플로트는 %f로 문자의 경우에는 %c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네임문에서 int x를 선언을 해준 다음에 너의 점수가 뭐냐라는 걸 물어보듯이 your score를 띄워줍니다. 그럼 출력창을 봤을 때 your score라고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그리고 %d라고 받을 거기 때문에 %d를 %d인 정수형을 이제 저희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출력창에서 100이라고 입력을 했으면 이제 x 변수에는 100이라는 값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x에는 1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력하면 100이 뜨는 거죠. 만약 여기에 99를 넣으면 출력 시 99가 뜨고 5를 넣으면 출력 시 5가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개를 스캔F 한다라고 제가 플러스로 써놨는데 두 개를 스캔F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만약 int x랑 y 두 개를 선언을 해놓은 다음에 scanf로 그 출력창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 하나, 수학 점수 하나를 하나씩 두 개를 동시에 입력을 할 거예요. 100 하고 띄어쓰기 한 후에 95를 입력하고 하면은 얘는 국어 점수, 얘는 뭐 수학 점수 이렇게 입력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렇게 동시에 두 개를 할 때는 다운표 안에 두 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d, %d를 띄어쓰기를 한 후에 써주고
각각 하나는 첫 번째 건 X고 두 번째 건 Y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CII 코드를 볼게요. ASCII 코드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는 문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숫자로 이용해서 표현해 놓은 코드입니다. 보통은 8비트를 사용해서 문자를 표현을 해주고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온 ASCII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준다면 A라는 문자는 컴퓨터가 봤을 때 10진수로는 65, 16진수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굳이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가끔 사용하는 경우는 뭐 이제 옆에 예시 같은 경우에는 찰은 문자잖아요. 코드 1에다가 그 따옴표를 한 후에 A를 넣으면은 그냥 문자 A 자체가 저장이 됐어요. 근데 코드 2에 65라고 따옴표 없이 65라고 적으면은 65번째 그러니까 ASCII 코드 65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CII 코드의 65는 A잖아요. 그래서 ASCII 코드 그냥 65라고 저장을 해도 출력할 시에는 A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가끔 언제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뭐 밖에서 이제 입력 받아서 스캔 앱으로 입력을 받아서 문자 문자 X를 받았다고 할게요. 그래서 문자 X를 받았는데 그게 1이었어요. 근데 얘는 문자잖아요. 그럼 얘를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숫자로 어떻게 바꾸냐면 문자 1의 ASCII 코드는 49예요. 하지만 숫자 자체의 숫자 1의 ASCII 코드는 1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8을 해주면 얘가 숫자가 된다. 뭐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이번 과제는 항상 제가 과제를 말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문서로 올려드릴 테니까 과제 보시고,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직접 디버깅 해보시고, 오류 찾아서 고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안 된다 싶으면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결과값을 보내실 때는 꼭 내가 만든 코드 창과 출력 창 둘 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과제를 체크를 해놓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과제 그냥 스터디를 제가 강요를 해서 참여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3주차까지는 다음 주까지 이제 3주차 모든 과제가 이제 내주지 않으신 분들 한해서는 새로 톡방을 파거나 퇴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